안녕하세요. 정치를 읽어주는 정치도감입니다. 전 청와대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에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지 6.25 전쟁 끝난 건 아니죠. 잠시 휴전한 지가 70년 이상이 흘렀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곳곳에는 전쟁의 피해가 혹은 그 전쟁의 그 잔해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집이 6.25 전쟁에서 육군으로 참전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신 전쟁 유공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1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70년 가까운 지금까지 여전히 저희 집은 곳곳에 그런 전쟁의 슬픔과 아픔이 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불행을 안겨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G7 플러스 알파 국가로 여겨지는 국가에서 왜 아직까지 전쟁의 상처가 씻겨지지 않고 그리고 그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애태워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는데 딱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가 분당의 평화적 관리라는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하면 굉장히 막연해 보이지만 평화가 곧 민생이고 또 경제 성장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증권사의 현장 플로어에서 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무언가 도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징후가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증시가 폭락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흔들렸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드러나고 나서는 평화 무드가 안착되고 나서 여기저기 북한에서 여러 시그널이 있어도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증시가 흔들렸던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안정적인 성장이 이룰 수 있는 안전한 국가다라는 인식이 바로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끔찍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국가인재개발원이라는 고위공직자의 분이 대통령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가 아직도 깨끗이 씻겨나가고 있지 않은 지금의 휴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전쟁을 하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기득권은 전쟁이 나도 군대 안 가고 참여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민초들이 제일 나가서 싸우고 피해는 가장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전쟁입니다. 입에도 담기 싫고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부디 정부는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의무,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많으시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안 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은데 이것을 마치 전쟁과 북한의 위기로서 돌파하려 한다면 저는 이 정부는 정말 막장이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부디 평화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민생을 살피고 또 경제를 성장하고 더 이상 코리안 디스카운트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것이 정부와 집권당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